그러면 이제 권리 등기에서 각부나 을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지. 책 335페이지죠. 책으로는 335페이지. 자, 그러면은 이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 사항은 뭐냐? 그럼 권리 등기는 권리 순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순위 번호가 나오죠. 먼저 순위 번호. 그리고 요 등기를 한 목적이 뭐냐? 등기를 한 목적. 이게 소유권 이전 목적이냐? 아니면은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냐? 자, 그러한 등기 목적. 자, 그리고 이게 등기를 한 접수 연, 월, 일. 그리고 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면 이전 등기를 한 매매 계약을 한 날, 뭐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과 그 연, 월, 일. 자, 그리고 권리자를 표시해야 되겠죠, 권리자. 예, 소유권이면 소유권자, 예, 저당권이면 저당권자. 그럼 그럼 권리자를 표시할 때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뭐 있어요? 예, 권리자에 관한 먼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아니죠. 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자, 근데 권리능력 없는 법인. 자, 권리능력 없는 법인은 우리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하죠. 재단 같은 경우에는 누구 이름. 권리능력이 없으니까 법인 이름 못하죠. 그러면은 대표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자, 만약에 2인 이상이라면, 권리자가 2인 이상이라면, 권리자가 2인 이상이라면은, 공유자에 대한 사항을 다 기재하겠죠. 뭐요? 그 공유자에 대한 지분. 만약에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면, 합유, 지분? 네, 합유라는 뜻. 합유는 절대 지분이 안 나온다겠죠? 자, 그러면은,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권리의 내용 변경이요. 권리의 주체 뭐요? 주체는 소유자가 나타내고 권리 객체는 물건에 들어가. 즉 객체와 주체의 변경이 아니라 그 권리의 내용. 권리의 변경 등기는 권리의 내용 변경 시 하는 등기다. 즉 뭐요? 권리 변경이 하는 거, 뭐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제한된다든가, 아니면은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든가. 자, 그러면 이런 변경 등기는 원칙은 당연히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그럼 공동 신청하게 되면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로 한다. 왜냐면은 이 권리 변경 등기니까는 그것이 뭐요? 그 동일선상 또는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부기 등기가 원칙이에요. 다만 제3자의 동의나 제3자의 승낙서나
판결 정보를 요하는데 이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둔기로 합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면은, 자,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처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 병이 이력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병이 제 2순위로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저당권자가 돈이 A가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한테 너 1억 있으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해서 1억 5천까지 바꾸자. 1억 5천까지. 이건 지금 권리의 내용이 변경된 거죠. 그래서 권리 변경기를 해놨는데, 자, 갑의 입장에서 그냥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후수가 있죠. 얘는 못 보고 들어왔어요. 이 건물의 가격과 이 지금 이력 보고 있는 거 보고 내가 돈을 빌려줘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겠죠. 확신이 들어안 보이죠. 확신이 있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금액 올려오면 우린 뭐예요?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이순위 저당권자, 즉 제3자의 승낙서가 판결서 정도, 승낙서가 동의나 승낙이 있으면 뭐예요? 바로 특히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승낙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피해 보니까 이때는 3순위로 을 5천만 원, 제 3순위 저당권 이렇게 했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이름 바뀌는 거. 자, 이름 바뀐 뭐예요? 등기 의무자 업주 그냥 혼자 가서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이 원칙인데 뭐예요?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구역 개편은 뭐예요? 등기 명의의 주소가 변경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직권을 해요. 자, 그러면 아파트 이름이 바뀌었어요. 직권이다, 단독이다. 아파트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파트 이름 우리가 쓰다가 옛날에 조치로 뭐예요? 서로 아파트 이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동산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 그렇게 해당되잖아요. 그럴 때는 단독 신청이다 아니면 직권 등록이다. 단독 신청. 네? 단독 신청. 직권 단독 신청. 그때는 단독 신청이에요. 행정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이름 바꾸는 것은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판매와 판매 특약 등기. 판매 특약 등기. 자, 그럼 민법 시간에 판매 등기 공부하셨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돈이 필요해서 을에게 A라는 건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 이력에 대해서 체결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다는 판매 특약을 하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주고 등기를 이때는 이것을 동시에 해요. 만약 동시에 안 하면은 판매 특약 등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판매 특약 등기니까 이 판매 특약 등기에는 반드시 표시될 게 뭐냐면은 특약할 때 이게 지금 와서 돈을 돌려받을 건물을 넘겨줬다가 다시 돌려받을 때
그 대금, 뭐요? 매매 대금하고 이 매매하는데 그 비용도 있죠. 매매 비용. 매매 비용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거래 비용, 매매 비용 그러거든요. 지금 요거 했을 때요. 네. 지금 이렇게 그 일단은 매매했을 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면 판매 시에 우선 줄 때, 매매 계약할 때. 그거 지금 이거를 좀 써야 된다고요. 네. 그래야지 이 금액을 나중에 환매 특약할 때 이 금액 지급하면서 돈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환매 특약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넘겨줬을 때 그 돈 이상으로는 못 받고 그만큼 받는 거예요. 같은 가격으로 주고. 절대 금액 크면 안 돼요. 절대 크면 안 되고 이 딱 정해진 금액으로 환매를 하는 거예요. 정해진 금액. 그러면 넘겼을 때 가격 그대로 받으면 상대방이 줬을 때 그 가격 만약에 1억 받고 제가 넘겼으면 나중에 1억 주고 받는 거예요. 네. 이제 1억이다 이제 매매 비용까지 계산해서 거리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특약 특기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비교되는 게 뭐냐면 재매매 예약이 있거든요. 재매매 예약. 그 재매매 예약은 뭐냐면은 매매 계약 해놓고 내가 이게 다시 사겠다고 미리 예약을 거는 거예요. 예약을 거는데 그 금액 기록을 안 해요. 대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할 필요도 있어요. 동시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재매매 예약을 뭘로 하냐면 소유권 이제 가질 거예요. 형식.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환매권을 얘가 이제 등기가 됐죠. 얘한테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등기된 건물을 팔 수 있냐 못 파냐? 네? 팔 수 있어요.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환매권 행사하면 돌려줘야 돼요. 팔 수는 있어요. 얘 처분 양도 가능해요. 처분 양도 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뭐가 좋았어요 지금? 판매권을 갖고 있죠. 다시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딱 정해진 금액에. 그럼 이 권한을 뭐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냐? 네. 요거 처분도 가능하죠. 그럼 판매권의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판매권의 이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다. 부기등기. 네. 부기등기. 그래서 판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라는 부기등기. 판매권 이전 등기 부기등기로. 자, 그러면 자 판매권 행사했어요 얘가. 그럼 소유권 이전 되겠죠 다시. 판매권 행사했으면은 갑에서 다시 은에서 다시 갑에게 판매권이 소유권이 이전. 그럼 판매권은 행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되고 그러면 이 특약 등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등기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야 되겠죠. 네. 그래서 판매 특약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때 판매 특약 등기는 말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 해서 등기관이 자동 안 되는 거 아니고 직권에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알아서 등기관이 직권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위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건데, 자, 그러면은 생각하실 때 이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얘 입장에서 의뢰 입장에서는 돈을 물려줬으니까 뭘 포기한 거예요? 의뢰 입장에서는 갑한테 돈을 물려줬으니까 1억이라는 돈을 물려줬으니까 뭘 포기한 거예요? 이자를 포기한 거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뭘 포기한 거예요? A라는 돈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거. 차임, 임대를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받는 것을 우리가 과시죠. 과시. 그리고 얘는 돈을 빌려주고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한 거잖아요. 원칙으로 따지면 얘는 갑은 을한테 이자를 줘야 되고 을은 갑한테 과시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서로 땡땡치. 그래서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판매권 특약등기에서 과시권 이자는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요? 이 건물 좋으면 그래서 월세가 더 월세가 더 많이 나와요. 원래 생각해 보시면은 월세가 보통 우리가 상가 수익률을 몇 프로 된다면은 지금 떨어졌어 제가 그것도 못 봐요. 현재 상가 수익률 5.5%.
그런데 이자 수익률이 몇 프로요? 누가 더 유리해요? 을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돈 빌려줘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돈을 당연히 돈 빌려주는 걸 보기 때문에 이자는 건물에서 수익을 받겠다. 그 생각. 얘는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까 우선 돈 빌리고 그러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매특약에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권리 소멸 약정. 뭐, 제가 할게요. 네. 기타. 그래서 권리 소멸. 자, 얘 쓰다가 딱 1월 1일부로, 자, 2010년, 16년 1월 1일부로 권리를 소멸하고 약정하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저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멸 약정이 있으면 이때는 반드시 공동 갈 필요 없죠. 이미 약정 끝났으니까. 그래서 권리 소멸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단독 신청으로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약사항 등 금지. 자, 뭐냐면은 이 특약사항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해주면서 어떤 특약을 걸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 갑이 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면서 자, 여기다가 일정한 조건을 가는 거예요. 조건을 가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네가 나 죽으면은 네가 재산 다 모셔라. 자, 그래서 증여를 해주겠다. 그러면 재산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죠. 그러면은 이 재산 모시는 조건 요것을 등기가 가능한 얘기예요. 안 되겠죠? 조건 문제. 요것은 이제 계약 상익이고 증여는 또 계약이잖아요. 계약 상익이고 등기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약사항은 등기를 금지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뭐냐면 그 종류를 공익사업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 공토법 부르거든요. 공익사업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 공토법상 판매 특약. 그 다음에 분양할 때 분양 약관상에 있는 일정 기간 전매 분양권 전매 금지. 자, 그러면 수증자가 재산을 분담하게 됩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자, 저당권 이 근저당권 목적물을 자, 처분시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기로 하는 특약. 처분시 근저당권 근저당권 자의 승낙을 얻기로 한 특약. 이런 거 등기는 할 수 없지만
계약을 맺을 수 있죠. 그냥 서류 예. 계약을 할 수 예. 있는 거죠. 계약을 할 수 있죠. 이것은 뭐 강제 규정은 아니니까 계약하는 건 상관없어요. 당사자에게만 대신 등기가 금지된다는 건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에게.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제3자 고객가 등기를 했잖아요. 예, 팔았어요. 물은 3자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 제3자 안 지내. 그럼 제3자는 조건부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당연히 돌아가셔야 돼요. 아무튼 돌려줘야 되잖아요. 원래 얘가 했기 때문에 얘가 계약 취소를 돌려줘야 되는데 얘 제3자니까 뭐예요? 얘는 등기가 안 되는 거니까 제한력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당사자 사회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것은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의 말소. 자, 원칙적으로 등기의 말소는 자,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등기의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 가능하나 불가능할까?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 예. 전화금 말소 등기의 그 말소 등기한 것을 다시 말소 등기.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 말하자면 화면시키겠다는 예. 말소 근데 그게 잘못 말소됐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하나니까 만약 말소라는 말소 등기는 뭔가 그 회복 등기죠. 그거는 회복 등기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 회복 등기.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돌아가는 네. 끝난 거죠. 네. 말소 등기 빨간 줄 긋잖아요. 이건 끝이에요. 그럼 빨간 줄 긋은 뭐예요? 다시 지우겠다 소리잖아요. 지우죠. 근데 말소 등기 뭐예요? 네. 줄로 한 줄 쭉 끊는 게 말소 등기예요. 근데 그게 말소 등기예요. 그 줄 끊는 것을 뭐 어떻게 또 가입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여기 딱 끊었다가 이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에 막 이렇게 했어요. 안 되잖아요. 네. 말소 등기 안 되고. 근데 시험장에 이렇게 나오면은 생소하잖아요. 좀 될 것 같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뭐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권리 소멸 약정이 있었거나 신청했던 거 쭉 나오는 거예요. 단독하는 경우 쭉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특기 의무자가 소재가 분명한 특기 권리자가 특기하려고 하는데 의무자가 뭐예요? 행방 불명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럴 때는 법원 가서 확인받고 그다음 그 갖고 청구하면 돼요. 그다음에 혼동이 무슨 말인지 알죠?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우리 전세권자인데 그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거예요. 그럼 전세권 존속할 필요가 없죠. 왜? 소유권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갖고 있는데 또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때는 전세권을 소멸할 때 이때는 혼자 가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조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자, 그 다음에 쭉 있는데 나머지까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한번 쭉 볼게요. 생각해보면 자기가 권리가 포기하겠다. 소유권 보조 권리 포기하겠다. 그럼 뭐요? 혼자 가서 하면 되죠. 내 권리 내가 포기하겠다. 누가 뭐라 그래. 자, 그런데 하나 특이한 거.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걸 꼭 체크를 해주시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에 반할 때. 반하는 등기. 반하는 것은 헷갈리니까. 이게 저촉되는 등기. 저촉되는 등기. 저촉되는 등기는 권리자가
승소 시 단독 신청으로 전부 말소시켜요. 처분금지 가처분 뭐예요? 네? 처분금지 가처분. 네. 자, 갑이 A라는 건물이 있는데, 자, 그러고 유명하게 체결했는데, 자, 요것을 지금 얘가 지금 채권이 피담 돈을 빌려줬는데, 자, 피담 채권까지요. 피담도 채권이 돈을 빌려줬는데, 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우겨요.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얘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얘가 소송 걸고 있을 때 팔아버리면 얘한테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어져. 이기더라도. 그럼 얘는 지금 얘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걸고 싶은데,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압류도 못 걸잖아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럴 때는 요 건물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해요. 법원에. 근데 내가 처분 금지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가처분 말을 뜻은 건가? 가처분 아직 이 확정된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 금지를 했는데 확정된 처분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처분을 한다 해서 가처분. 임시적으로. 일정 기간만. 언제까지?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못 팔아. 그리고 확정이 됐을 때 여기서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 건물 갖고 있다가 뭐라 하냐면 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내 건물이잖아요. 내 건물. 그럼 처분 금지 가처분 갖고 있는데 뭐요? 내 건물이니까 뭐요? 저당권 당연히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승소를 했어요. 지금 뭐예요? 요 승소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압류를 거셨다. 확정됐으니까 압류를 거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얘가 승소를 해서 자, 압류를 거는데 압류를 걸려고 봤더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순위가 밀려버리잖아요. 내 순위가. 싹 줄어든다고요? 네. 싹 없애고. 요걸 예, 신청이 없애버려요. 어른 신청이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얘는 뭐를 안 받았다? 네. 처분이 가처분 등기를 먼저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당권 설정하기 안 해주죠. 얘를 안 해주죠. 네, 일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절대 안 해주죠. 누가 지도 못해줘. 당연히 자기 추천. 처분금지 가처분 그 결정을 갖다 저렇게 했었어도 만약에 저당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일단 1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더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처분- 이제 특히 그 순위는 확정된 언제 확정됐어요? 소송 결정된 때도 확정됐잖아요. 그럼 순위는 병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우리도 올라가는 거죠. 그럼 자기 순위 밀리니까 저축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예 순위 순위를 결정짓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저거 처분금지 가처분 저 신청이라는 저거는 효력이 지금 내가 이걸 아예 써버려요. 말소 청구하면은 단독으로 말소 청구하면 말소 시켜줘요. 아 여기서 승소를 하면 예. 여기서 우리 승소를 하면. 예. 네. 이거 처분 신청 내려서 승소를 하면 저런 근저당이 이제 저는 저당이 있어서 저거 다 말소시킬 수 있다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네, 완전 손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해서 보통 이것을 얘기하면 자기 돈이 필요하니까는 잘못 모르는 사람들한테 특히 잘못한 사람한테 이전 해줘도 돼. 이전. 그럼 얘는 이전하면 듣긴 돼요. 처분 금지 가처분 내다기도 우선 듣긴 돼요. 근데 얘가 듣기 순서에 그걸 가져오잖아요. 그럼 얘는 그걸 없어져버려요. 단독 수치를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권리하고 저축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싹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법원에다가 자기 이거 처분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 법원 항상 이제 가처분을 가처분도 처분이기 때문에 법원만 할 수 있어요. 법원만. 가처분 압류하고. 네. 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다 법원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촉탁이 아니에요. 촉탁이. 그럼 법원 해놓으면은 이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권리자가 이제 승소를 했어요. 그럼 이거 단독 신청으로 얘에 반하는 특기들은 전부 다 요거에 반하는 특기들은 전부 다 단독으로 맞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갑자기 있으면은 딱 그래요. 가처분 특기 했다 이거 못 사다 던져버려요. 가처분 가압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직권. 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 앞에서 쭉 다 했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 자, 우리가 각하사유,
원, 투에 해당할 때. 이 각각의 원짜리 원이 하나니까 투가 특기사항이 아닙니다. 예. 원, 투에 해당할 때. 왜요? 절대 무효죠. 그래서 특기가 직권으로 맞소시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권 실행이에요. 판매권 실행행위가 판매 특약 등기. 앞에서 했죠. 판매권 실행행위가 판매권 특약 등기. 특약 등기.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식. 그 중간에 있는 등기 전부 다 맞소시켜 놓는 거예요.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식. 여기 있죠. 이거 가등기랑 본등기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보시면은 가등. 자, 소유권 있는데 여기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됐어요. 근데 얘가 자 정확하게 풀어놓았어요. 1순위, 2순위 매매. 자, 그러면 가등기에 계속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의라고 저쪽이잖아요. 요것들을 다 전부 다 맞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 가등기 네. 순위 있는 것. 네. 그럼 특히 어떻게 되냐면 1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값.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 그 다음에 얘가 올랐죠. 뭐요? 3. 네. 다시 표. 소유권 이전.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은 2에 1. 그럼 실행은 어쨌든 이렇게 순위만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아예 권리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병. 네. 그거를 네. 가등기 때 순위만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거다고 이렇게 가등기하고 나서 본등기하면 순위만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걸 다 잃어요. 그 다음 사람은. 가등기 후에 한 권리들은 가등기 후 본등기 처리되는 권리들은 전부 다 후에 있는 거예요. 직구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순위는 그냥 상관이 없는데. 네. 본등기 하고 난 다음 순위 상관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등기 하고 나서 본등기 사이에 등기들은 등기가 직권을 맞소시켜버려요. 왜? 얘가 가등기 됐다는 걸 이전 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상하거든요. 이전 될 걸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수용. 수용에 관한 듣기. 자, 만약에 수용됐을 때, 자, 우리가 수용됐을 때 이 토지가 등기가 돼 있다면은, 수용의 등기는 뭘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 근데 이게 미등기 토지다. 아니면 미등기 건물이라면은, 미등기라면은 보존 등기. 그러면 수용으로 인해서 한 것은 모든 권리가 맞소되죠. 모든 권리가 맞소. 자, 그런데 여기서 맞소되는데 제외되는 것. 맞소되지 않는 것. 자, 이게 맞소되지 않는 게 일단 좀 옮길게요. 수용식 말소 안 되는 권리들. 자, 문제의 시점으로 수용 개시 기준으로 수용 개시 기준. 이 수용 개시일보다 먼저 수용 개시일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에 관한 겁니다.
권리. 이전에 종료된 소유권에 관한 권리. 그리고 두 번째, 상속 개시 후. 상속 개시됐어요. 근데 상속 개시됐다 바로 특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개시되고 나서 수용이 개시된 거예요. 수용 전, 즉 수용 전 상속이 개시되고 수용 후에 상속 등기가 되죠. 수용 후에 상속 등기가 되죠. 이때는 뭐요? 말소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수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 재결해서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권리. 뭐 도움이 되니까 또 결정시켰겠죠. 자기가 도움이 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에 있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에 있어서 자, 그리고 권리자 승소시 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는 직권을 가처분 등기. 자, 그러면은 이거 똑같죠? 뭐가 틀려요? 다르죠? 얘가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에 초촉된 등기는 신청을 없애는데 이 자체 등기는 뭐예요? 자체 등기는 자기 신청을 못 없애는 거예요. 이건 뭘로만? 직권으로. 왜? 왜 직권을? 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누가 한 거예요? 법원이야. 법원이 했다는 거예요. 등기관이 했으니까. 이거 말소도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승소시 가처분 등기. 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이거 이해가시죠? 이게 두 개를 해서 성질 나오는데 헷갈리지 않고 조심하세요. 지금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에 저촉된 등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지만 요 자체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서 직권으로. 이해하시죠? 잘 가나요? 우리가 합의, 자, 그래서 자, 의리, 가마택으로 자, 법원에 신청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한테 소유권 넘겨준 거예요. 가처분 등기 해놔 주고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넘겨주게 되면은 얘는 자, 자기가 승소하게 되면은 자기 권리에 파라가 되니까 얘를 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남아있는 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도 이제 이겼으니까 말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요 등기는 어디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요. 누가 한 거기 때문에? 법원이 한 거기 때문에. 누가? 법원에 낸 뭐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것을 없애야 돼요. 하구나. 네. 그럼 또 우리 신청하는 거 없애라고 우리 신청 없애는 게 아니라 딱 승소 판결 나면 직권으로 이거 없애는 거예요. 직권으로. 더 이상 처분 금지 가처분을 둘 필요 없잖아요.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해요? 계속 놔두면 얘도 못 가져가요. 처분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야지 얘 충성한 권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회복이 있는데, 말소 등기 회복은 중요하지 않는데,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 우리가 이번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죠.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라는데,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 즉 말소 회복 등기는 항상 전제가 뭐냐면 부적법 말소예요. 부적법 말소시. 부적법 말소시. 등기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말소를 회복시키는 등기를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죠.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도 원칙은 공동 신청 원칙이고 만약에 촉탁에 의해서 말소됐으면 촉탁에 의해서 회복하고 직권에 의해서 말소됐으면 직권에 의해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전부 말소됐을 때는 등기부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 회복 등기는 주등기라는 거죠. 주등기. 일부가 말소됐을 때는 변경 등기를 했겠죠. 그러면 말소 회복도 뭐요? 그에 따른 연장사일 때는 부기등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전부 말소됐을 때는 주등기라고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로 한다. 효력은 공정과 동일하고. 자, 그런데 이해관계 인체 선자가 있을 때는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보 같은 거죠. 보시면은 같은 거죠. 갑이 그래가지고 갑의 우선 저당권이 있었는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따게 됐죠. 근데 이 저당권이 부적법 말소가 됐어요. 근데 갑이 보고 등기 깨끗하고요. 다시 얘가 돈을 빌려줬겠죠. 그런데 이게 뭐요? 부적법 말소니까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요?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동의 또는 뭐요? 판결서 청구를 받아서 등기를 해야지 얘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얘 동의를 안 받고 등기를 했다. 승낙을 안 받고 아니면 판결 없이 요 등기를 회복시켰다. 그럼 요 등기는 무효예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정보이 없이 한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왜?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못 보고 한 거예요. 못 보고 깨끗한 등기 보고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이 사람 동의를 만약에 안 했을 경우 저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의료 재판 가야죠. 재판 가가지고 그 판결서 정보를 가지고 가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죠. 어떤 재판이 있으시죠? 예? 확인, 이게 저당권이 아직 피담보 채권이 남았다는 확인 판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줬고, 그러면은, 잠깐 문제를 보시면은, 자, 문제집 181페이지 등기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1번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들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보존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맞죠? 전체 한 동을 봤을 때는 하나만 해주지만은 부분 건물에는 각 부분 부분마다 보존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표제로 조립부 표제부. 두 번째,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일을 해야 한다.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다 했죠. 일부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특정 유증을 법률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 법률 규정이 아니고 법률 행위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증여, 매매, 교환,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가 되는 거고 법률 행위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법률 해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예요. 그것을 조금 응용시킨 게 이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4번. 자,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원칙이죠. 예외가 뭐냐면은 종중부부. 예, 종중하고 부부 간의 명의신탁 종중해서고요. 한 명한테 명의신탁 해주지 않아요. 그런 것은 인정해주겠다. 왜? 이것은 조책 포탈이나 탈세, 그 다음에 법령상 어떤 규제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5번, 합유 등기에 있어서 등기 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해야 한다. 합유해보요? 지분은 아니요. 지분 표시가 아니라 합유라는 뜻. 합유라는 뜻을 표시해야 되죠. 자, 좀 지루하시니까 좀 재밌는 문제 하나 볼까요? 31번. 31번. 지루하시니까. 32번? 31번. 1번요? 네. 짰네. 182페이지 31번. 쉽네 이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